영어 원서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뼈대가 이렇게 두 개인데요. Hardly는 뼈대는 아닌데 He could walk이 뼈대였죠. 그래서 그는 걸을 수 있었다인데 hardly가 힘들게라는 뜻이지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는 거의 걸을 수 없었다. 걸을 수 없으니까 그의 아들이 돕기를 가졌었다. 이 to 플러스 help는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help라는 동사를 동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to를 붙여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배웠었고요. 이제 had는 이거를 가지다인데 돕기를 가지는 것은 도와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had to가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의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장도 상당히 기네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결국 무엇이 어쨌다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서술어를 찾아서 뼈대부터 완성하면 차근차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서술어를 찾아봅시다. 서술어는 요 앞쪽에 지금 came이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but이 있습니다. came은 누가 왔다, 무엇이 왔다. 저는 이제 다가왔다라고 해석했는데요. 그리고 but은 무엇이 뭐를 샀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서술어가 두 개면 이 문장은 지금 이 문장 안에 문장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장은 K물이 된 문장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and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를 접속사로 해서 but라는 문장이 뒤에 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이 and로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큰 한 문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came으로 만들어지는 문장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came은 이제 누가 왔다, 무엇이 왔다니까 이 came의 앞쪽에 무엇이 해당하는 낱말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해당하는 낱말은 사물이어야 하잖아요. 마침 여기에 보면 어가 있습니다. 어는 임의의 한 단위의라는 뜻이잖아요. 어는 항상 사물의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가 있다는 것은 이 뒤에 명사가 하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girl이 있죠. girl은 소녀란 뜻이고 명사죠. 그래서 came의 주어는 a girl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한 명의 소녀가 왔다.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하고 girl 사이에 단어가 더 들어있죠.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girl은 소녀라는 뜻인데 그냥 girl이라고만 말하면 소녀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구에는 소녀가 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소녀들이 다 이 girl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girl이라고만 말하면 어떤 소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girl의 앞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들을 붙였죠. capable은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이란 뜻이고요. looking은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붙이면 한 단어가 되죠. 그러면 능력이 있어 보이는, 유능해 보이는 이란 뜻이 되고요. 이 capable looking을 그걸 앞에 붙이면 능력이 있어 보이는 소녀가 됩니다. capable과 looking은 각각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 줄만 없으면 두 단어가 되죠. 이렇게 두 단어면은 그거를 부연 설명할 때는 뒤에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한 단어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girl과 같은 사물을 부연 설명하는 규칙은 한 단어로 부연 설명할 때는 앞에 붙입니다. 여러 단어로 부연 설명할 때는 girl의 뒤에 붙입니다. 그것이 영어의 규칙이죠. 여기도 지금 pretty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한 단어로 girl 부연 설명하기 때문에 girl의 앞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pretty girl이면서 capable looking girl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쁘기도 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게 되면 지구에 있는 모든 girl 중에서 pretty 해야 하고 또 capable looking 한 girl로 범위가 좀 좁혀졌죠. 모든 소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쁜 소녀여야 하고 유능해 보이는 소녀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pretty하고 capable looking 한 소녀는 좀 있겠죠. 한 명은 아니겠죠. 적어도. 그래서 한 명으로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여기에 어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어를 붙이면 한 명의 예쁘고 유능해 보이는 소녀로 범위가 좁혀지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예쁘고 유능해 보이는 소녀가 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주어 이 girl의 앞쪽에도 단어가 더 있죠. girl의 뒤에도 더 있고 방금 설명한 대로 girl을 부연 설명할 때 한 단어로 부연 설명하면 girl의 앞에 붙이죠. 그런데 of 12는 of가 원래 뭐뭐 소속의란 뜻이었죠. 어디 소속의.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 해석할 때는 뭐뭐의이고 이 소속이 뒤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of 12가 지금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하나의 의미 단위입니다. 그래서 거를 부연 설명하는데 두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뒤쪽에 붙여서 부연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에 속하는 소녀입니다. 12의 소녀. 그래서 12살짜리 소녀란 뜻이 되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낱말도 지금 여기는 앞에서 공부하셨는데 o'clock은 of clock이 F가 생략되면서 F 자리에 어퍼스트로피를 넣었고요. 그래서 o'clock으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 of clock입니다. 그러면 시계 소속의 8이죠. 시계의 8이니까 8시가 되겠죠. 그리고 toward는 뭐뭐를 향하여란 뜻입니다. 그래서 팔을 향하여인데 시계의 팔을 향하는 거니까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이 전체가 8시를 향하여 라는 뜻이 되는데 8시를 향하는 것은 7시 55분이나 7시 50분이면 이제 8시를 향해 가는 거죠. 물론 7시 5분도 8시를 향해 가지만 아직 멀었죠. 이제 8시가 눈에 보이는 임박한 상황은 8시 뭐 48분, 52분, 7시 48분, 7시 52분 이러잖아요. 그래서 toward 8 o'clock은 8시 무렵에 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8시 무렵에 한 명의 예쁘고 유능해 보이는 12살짜리 소녀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뒷부분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도 또 오브가 있죠. 오브는 이 뒤에 있는 사물과 한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그 집의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주택은 어디를 말할까요? the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눈치로 짐작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the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주택이 지금 한 번도 나온 게 없잖아요. 앞 내용에서 지금 어떤 집을 설명한 게 없는데 그냥 the를 붙였습니다. 집이 없었습니까? 바로 앞 문장에서 그 아버지가 비틀비틀 술 취해서 못 올라가는 그 무너져 내릴 듯한 허물어져 가는 집이 하나 나왔죠. 주택이. 앞에서 나온 그 집을 다시 가리키기 위해서 the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허물어져 가는 계단도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집의 어딜까요? 아웃은 바깥 또는 바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의 바깥으로 came, 다가왔다,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이죠. came out of 또는 색을 바꿔볼까요? came out까지도 써서요. came out이나 came out of 뭐뭐 해서 이 부분이 came out이 나왔다. of까지 쓰면 뭐뭐로부터 뭐뭐의 바깥으로 나왔다.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문장은 해석이 다 됐습니다. came 부분은 해석이 다 끝났죠. 8시 무렵에 한 명의 예쁘고 유능해 보이는 12살짜리 소녀가 그 주택의 바깥으로 나왔다. 이제 아버지가 비틀비틀하고 아들이 도와줘야만 했죠. 바로 그 주택이죠. 그 주택에서 이제 아침이 됐나 봅니다. 아침 8시에, 8시 경에 소녀가 하나 나온 거 보니까 딸인가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을 해석해 보죠. bought은 샀다니까, 이 샀다, 사는 주인공이 사실 이 부분이 이 bought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단어도 없지 않습니까? and만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이 앞에서 이 came으로 만들어진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의 주어, 그 주어가 and 뒤에 있는 but의 공통주어입니다. 주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oth 앞쪽에 and와 사이에 이 주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의 예쁘고 유능해 보이는 12살짜리 소녀가 아까 걔죠. 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뭘 샀는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뭘 샀는지는 마찬가지로 bought의 뒤쪽에 배치가 되죠. bought의 앞쪽은 주어, 뒤쪽은 이제 목적어가 배치되는데 여기 보면 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는 사물에 붙이잖아요. 사물의 앞에 붙지 않습니까? 한 단위의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a loaf가 사물인 겁니다. bought의 뒤에 사물이 딱 왔죠. 그러면 얘를 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loaf는 뭐냐? loaf는
한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까지 붙이면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 문장은 해석을 하게 되면 한 명의 예쁘고 유능해 보이는 소녀, 12살짜리 소녀가 한 덩어리를 샀다. 한 덩이를 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를 샀다는지 뭔 덩어리를 샀다는지 말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loaf의 뒤쪽으로 부연 설명이 왔죠. 부연 설명이 of 플러스 사물 이 두 단어니까 loaf의 뒤에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드의 한 덩어리를 샀다가 되는 거죠. 브레드는 빵이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결국 이 소녀가 빵의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를 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빵 한 덩어리를 영어로는 이렇게 a loaf 아니죠? 영어로는 이렇게 a loaf of bread. 이거 빵 한 덩어리를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우리말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여기 at the bakers만 해석하면 전체 문장 해석이 끝나죠. 자, 이 baker는 뜻이 뭘까요? 제빵사라고 할까요? 빵 만드는 사람을 baker라고 합니다. bake가 원래 굽다라는 뜻인데 빵을 이제 굽잖아요. 그래서 굽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쓸 때 이제 bak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빵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더가 붙었어요. the baker 그러면 그 제빵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작가가 the를 썼다는 거는 우리도 다 아는 제빵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빵사가 있습니까? 제빵사는 지금 처음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막바로 the를 썼느냐? 그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알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가 미들섹스의 리틀 빌리지였잖아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죠. 작은 마을이면은 제빵사가 몇 명이 있을까요? 마을이 작은데 제빵사가 2명이면 다 돈을 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 제빵사가 딱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제빵사하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대번에 누굴 말하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베이커 하면 그 마을에서는 딱 떠오르는 한 명이 단 한 명밖에 없는 제빵사겠죠. 이렇게 아직 잘 우리가 몰라도 단번에 한 명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딱 정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처음 나와도 이렇게 더를 씁니다. 그래서 우린 모르지만 보나마나 바로 그 제빵사 한 명밖에 없는 바로 그 제빵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더를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커의 끝에 이 어퍼스트로피 .s가 있잖아요. 이 .s는 언제 붙이느냐? 이 .s는 그 뜻이 소유를 나타냅니다. 소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소유의로 되기도 하고요. 뭐뭐 소유의 것도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bakers 그러면 이 제빵사 소유의, 그래서 여기 사물이 옵니다. 제빵사 소유의 자동차, 제빵사 소유의 볼펜, 제빵사 소유의 주택, 이런 등등 이 사람 소유의 물건을 말할 때 제빵사 소유의 베이커스의 무엇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뒤에 사물이 아예 없죠. 이러면 제빵사 소유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t는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낱말인데요.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t the bakers는
그 제빵사 소유의 장소에서, 제빵사 소유의 것에서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소녀가, 12살짜리 소녀가 빵 한 덩어리를 그 제빵사 소유의 것에서 샀다, 이 뜻이 되는데, 왜 이 빵집에서 샀다라고 해야 맞잖아요. 빵을 샀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제빵사 소유의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제빵사 내에서 샀다, 그렇게 장문을 하려고 베이커스라고 쓴 것 같습니다. 제빵사 내에서, 이 지금 at까지 함께 해석을 한 겁니다. at까지 집어넣어서 해석하면은 제빵사 내에서라는 뜻이 될 수 있죠. 이것도 빵집이라고 안 해놓고, 가게에서 샀다고 안 해놓고 bakers, at the bakers라고 한 것은 이 소설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또 알아듣기가 쉬운데요. 이 소설은 1920년대에 출판이 됐습니다. 상당히 옛날이죠. 근데 그렇게 옛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네 집이 이제 시골이었는데, 할머니네 집에 가면요, 그 마을에는 가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약국에 가서 반창고 사와라, 그러면은 제가 심부름을 이제 알려주는 대로 가보면 거기가 그냥 집이에요. 주택, 한옥인데 집안을 들어가면은 마루에 찬장같이 조그만 거를 이렇게 놓고 그 안에 보면은 빨간 약, 반창고, 붕대, 뭐 모기약, 뭐 이런 걸 팔아요. 일상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약은 없고 그냥 흔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상비약 정도가 있습니다. 그냥 주택에서 그렇게 가게를 병행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 마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한 두 집 건너로 가면 담뱃집이라고 있는데, 그 담뱃집에 가면 또 똑같습니다. 한옥인데 마루에 찬장 같은데 담배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서가지고 저기요 담배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문을 열고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담배 하나 주시고 돈 받고. 저희 할머니 시골은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주택이 그냥 가게도 병행하는 식이었죠. 유일하게 요즘처럼 이렇게 상가처럼 이렇게 가게라고 할 만한 데가 연쇄점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마을의 약간 넓은 공터 앞쪽에 뭐 약간 교실처럼 사각형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으로 치면 슈퍼마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자도 좀 있습니다. 크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유일한 가게였고요. 다른 가게들은 다 그렇게 그냥 주택입니다. 거기가 어촌이어서 물고기 살 때도 그냥 어느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수족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놓고 팔아요. 그래서 고기 살 때는 거기로 가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미들섹스의 리틀 빌리지도 아마 비슷한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빵사가 따로 지금처럼 무슨 베이커리를 가게를 오픈해 가지고 그렇게 빵을 파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빵을 구워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살짜리 소녀가 이 빵 굽는 사람네 집에 가서 빵을 산 거예요. 그래서 at the baker's, 제빵사 내에서 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문장은 해석이 다 됐죠. 가운데 이제 end는 그리고고요. 그러면 오늘 문장을 통해서 하나 배울 내용은 뭐냐? 오늘 배울 내용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전치사는 이름이 왜 전치사냐면요, 명사에 이렇게 사물에 앞쪽에
앞전자 쓰고요. 위치할 때 치자 써서 명사의 앞쪽에 위치하는 낱말이라는 뜻에서 전치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치사는 toward, of, at 이런 것이 전치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마 in도 전치사죠. 또 앞에서 배운 up도 전치사고 down도 전치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전치사가 더 있죠. 이 전치사의 특징은 항상 의미가 뭐뭐의 라는 게 들어가요. 여기 뭐뭐의 아내가 되거나 뭐뭐의 소속이 되거나 뭐뭐의 장소가 되거나 전부 이 뭐뭐가 들어가죠. 그것이 전치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뭐뭐가 요 뒤에 이제 배치되는 명사죠. 이 명사하고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만 한 낱말이 되기 때문에 8시 무렵에 그 주택의 그 제빵산의 장소에서 이런 식이 되니까 항상 명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 뭐뭐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는 명사와 쓰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아마 제가 형용사 절이라는 것을 이 용어를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영어 문장에서는 절 또는 구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절이나 구는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그 여러 단어가 한 덩어리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 때 그것을 절 또는 구라고 부르는데 그 여러 단어 속에 서술어가 들어있어서 어쨌다가 들어있어 가지고 문장을 이루면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술어가 없이 이렇게 그냥 낱말들만 모여 있을 때 그러면 구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이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부른 겁니다. 이 전치사 구는 뜻이 대부분 8시 무렵에 그 주택의 제빵사내에서 이런 식이라서 주인공 주어도 못 되고요. 목적어 을도 아니죠. 목적어도 못 되고 물론 어쨌다도 안 되죠. 서술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구들은 뼈대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구별하기가 쉬운 게 항상 전치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치사만 잘 알고 있다면 뼈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toward가 전치사죠. 8시 무렵에 이게 다 전치사구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뼈대가 못 되는 장식품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장식품. 이 부분에서도 of 12가 전치사구죠. 여기 of가 또 있죠. of the house도 전치사구죠. 여기 또 of가 또 있습니다. of bread 이것도 전치사구고 at the bakers도 전치사구입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구를 싹 지우고 나니까 남는 단어들을 한번 봅시다. 자, 남는 단어들이 A pretty looking good girl. 여기 주어죠. A girl이 주어였죠. 주어가 대번에 드러나죠. 물론 이제 girl에 수식어들 부연 설명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came은 바로 서술어죠. out은 이제 바깥으로라는 방향을 어디로 나왔는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이긴 합니다만 and는 접속사인지 아니까 상관없고요. 맛이 또 서술어죠. 그리고 a loaf 한 덩어리를 샀죠. 이게 목적어죠. 자, 전치사구를 싹 없애고 보니까 바로 뼈대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것들도 한두 개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치사구를 구별할 줄 알고 전치사구를 삭제하고 나면 뼈대를 찾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는 뼈대가 못 되니까 전치사구를 삭제하고
남은 단어들 가지고 해석하면 금방 뼈대를 찾을 수 있다. 줄거리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적절히 응용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뼈대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한 소녀가 왔고 샀습니다. 한 덩어리를. 이게 뼈대였고요. 이 소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앞으로 뒤로 다 붙었습니다. 각각의 단어로 두 단어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앞쪽에 붙였죠. 화살표가 이렇게 그거를 앞에 붙이고 두 단어로 부연 설명하는 건 그거를 뒤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이제 end로 접속이 됐고요. 나오는 방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K맨 뒤에 붙었죠. 그리고 한 덩어리가 뭐의 한 덩어리냐? 부연 설명이 두 단어니까 loaf의 뒤에 붙었고요. 사는데 어디서 샀냐? 사는 장소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제빵사네 집에서 샀다 해서 at the bakers가 붙었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됐고요. 그럼 드디어 문장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 구조도 파악이 됐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장면을 잘 떠올리면서 영어 그대로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Toward 8 o'clock, a pretty, capable-looking girl of 12 came out of the house and bought a loaf of bread at the baker's.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